근데 너무 부족한 게 많다고 했잖아요.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나의 위치가 후지지 않다는 걸 직시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걸어야 할 길을 많이 남겨놓은 여행자는 행복하다. 진정한 여행자는 걸어야 할 길을 많이 남겨놓은 여행자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 경험들에 대한 기대 아니겠어요?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뭐가 다른 말이 있을까? 어쩌면 화두를 나누는 거고 이미 다 알고 계신 화두를 다시 한번 같이 잡아봅시다. 자기를 들볶지 말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자기를 들볶는 거를 덕목으로 우리는 지금 집단 마취를 당하고 있거든요. 너 잘했어. 근데 지금부터 더 잘할 수 있어. 이제 내일 수능 끝나고 나면 수능 고생했어. 자, 이제 하루 쉬고 또 준비하자. 그리고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가면 또 들볶고 또 들볶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도 내 영혼을 갉아먹으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기를 들볶지 말라는 얘기를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한테 드린다면 문제를 인지하면 해결은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들볶지 말아야겠다. 그 화두를 놓지 마셔야 됩니다. 유기체는요,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라서 한번 화두를 잡았다고 해서 지금 이게 불 켰죠? 이거 올렸죠, 커튼. 그러면 이건 우리가 다시 내리기 전에 안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고장난 거예요. 이게 메카닉이고요. 올가닉은 내가 나를 들볶지 말아야지 안 들볶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8시에 일어난다? 안 되거든요. 내가 진짜 담배 끊는다? 쉽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두를 잡는 것이고 그 화두를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들볶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또 나를 들볶고 있으면 내가 또 나를 들볶고 있으면 나를 들볶지 말아야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본 적 없는 길을 즐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인데 가본 적 없는 길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제가 그 느끼기에 회사가 됐던 사업이 됐던 새로운 공부가 됐던 가본 적 없는 길을 즐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짧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듄이라는 영화 보세요? 보셨어요? 지금 3편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대사 이런 게 나옵니다.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해야 할 경험이다. 가본 길 없는 길이라는 것은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곽재구 시인은 걸어야 할 길을 많이 남겨놓은 여행자는 행복하다. 이것도 저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여행자는 걸어야 할 길을 많이 남겨놓은 여행자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걸어가면서 느끼는 내가 할 경험들에 대한 기대 아니겠어요? 가보지 않은 길에는 새로운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너무 힘들어 할걸요? 맨날 가던 길만 간다면? 그 가본 길 없는 길을 간다라는 것에 두려움 측면을 크게 볼 것인지 가본 길 없는 것을 간다는 것에 어떤 그 흥미진진함?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나요? 다람쥐 쳇바퀴 돌면 어려움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썼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길이 낭만적이다. 정확한 문장은 이게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저기 넘어가면 저 고개 넘어가면 전봇대 하나 있고 그 밑에 약국 있어. 그건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산에 갔는데 뭔가 길이 싹 넘어가지만 저기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 물론 가보면 전봇대랑 약국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해외 여행 가서 좋은 게 뭐예요? 새로운 도시 여행 가면 좋은 게 뭐예요? 그래서 그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기대를 먼저 갖는 주관적 시선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작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패션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작가님 입고 계신 셔츠가 약간 쓰여지지 않은 종이 흰 여백처럼 보이고 바지는 약간 그 시인의 머릿속처럼 느껴집니다. 어이구, 시를 쓰시는데? 궁금한 게 주관인데 그 바지 구매처랑 그리고 일부 옷을 선택하는 것과 일부의 시를 선택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바지 구매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높은 확률로 해외거나 아니면 분더샵이라는 분더샵이나 아니면 그 편집샵들 있잖아요. 그런 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 바지는 구입한 지 꽤 됩니다. 그리고 옷을 고르는 것은 생각을 하죠. 오늘 오전에 회의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클라이언트에. 그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죠.
튀는 느낌을 줘야겠다, 아니면 좀 진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수용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회의를 들어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 잘 안 돼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전 가끔 노력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한번 생각한 다음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진중한 사람, 진중하게 대화를 나눠봐야겠다, 아니면 유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이것도 다 수용자들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런 건 추천을 드리고, 시나 책은요,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책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교보문고에 와서, 다른 데 아닙니다, 교보문고에 와서 교보문고에 와서 쭉 훑어보면서 이제 손에 잡히거나 이거 궁금한데 같은 것들을 잡아요. 그게 시가 될 수도 있고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딱 시만 잡겠다는 아니고. 19살 이자신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남들보다 대학은 일찍 왔지만 매일매일 좀 많이 뒤쳐졌다라는 생각을 들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법이랑 좀 타인에게 잘 다정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합니다. 두 번째 거는요, 타인에 다정하게 대할 방법을 찾는다는 거는 저는 이미 그 생각을 하셨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좀 딱딱한가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이가 있어요. 지금 나이가 그렇게 다정하기 쉬운 나이는 아니에요. 이 쿤데라 얘기인데, 나이대별로 관측소를 세우면 보이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너무 강박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내가 좀 딱딱하지? 이번에 딱딱했나? 라는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내면을 단단하게 쪽이 지금 그 나이대에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남들보다 일찍 대학을 갔고 근데 너무 부족한 게 많다고 했잖아요.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내 머리 먼저 쓸어주세요. 빨리 대학을 갔고, 그리고 대학을 가고 싶어서 지금 내일 수능 시험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위치가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단어를 제가 일부러 씁니다, 직시하세요. 나의 위치가 후지지 않다라는 걸 직시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면을 단단하게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우리 사회가 자꾸 들들 볶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충분히 훌륭하세요. 다영님 머리를 좀 쓸어주시고, 다영아 너 지금 벌써 대학생이 됐어, 머리 쓸어주시고 주무시기 전에 거울 보면서 너 진짜 괜찮은 애야, 넌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 자기 칭찬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5년 후에 다영님이에요. 20년 후에 다영님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쓰여져 있지 않고, 어떻게 다영님이 20년 후에 되냐면, 지금부터 20년 동안 다영님의 시간을 어떻게 써가느냐가 다영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쓰시면 되거든요. 잘 쓴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내가 성장하거나 충만해지거나 좋은 인연을 만들거나 내가 컸다라는 시간이 쌓이면 그게 잘 사는 거거든요. 킬링한 타임이 없을 순 없어요. 근데 킬링한 타임이 너무 많아져서 내 내면이 쌓이는 시간이 준다면, 그게 5년 쌓인다면 5년 후에 다영님 위치와 킬링한 타임을 애써 줄여가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책을 읽건 영화를 보건 대화를 하건 인연을 만들건 좋은 사람을 좀 만나건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가서 5년 후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저는 19살이면 고전 주목하세요. 고전을 몸 밖에 살게 하지 마세요. 너무 손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저한테 마이크를 주셨으니 저는 이 생각에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SNS 시대, AI 시대에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고, 맨날 옛날 게 되고 있고, 다 잊혀져 가고 금방금방 날아가 버리고 휘발되어 버리고, BTS가 다시 활동을 하겠죠. 근데 BTS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영님이 39살 됐을 때 BTS가 어떨 것 같으세요? BTS 좋아합니다. 아미 여러분들. 이게 시간의 시련을 이겨낸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비발디 아시죠? 베토벤 아시죠? 톨스토이 아시죠? 이것들이 보면 200년, 300년이 된 것들이에요. 이게 살아남았잖아요. 다영님도 안 믿어지겠지만 5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돼요.
안 믿어질 거 알아요. 저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저는 없어질 거예요. 제가 쓴 책들이요, 냉정하게 지금 2011년에 나온 게 최근 독기다 2013년에는 8단어예요. 지금 고맙게도 지금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몇 년을 더 갈 것 같으세요? 냉정하게. 저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200년 전에 쓰인 책이 지금도 읽히고 있고 400년 전에 작곡된 곡이 지금도 연주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작품들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궁금해하세요. 이런 게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 안에 긍정적으로 계속 쌓여나갈 것들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휘발될 것을 보내고 있는 건지. 아까 제가 당대는 흐르고 그 본질은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담론은 흐르고 귀뚜라미 소리는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습관을 갖다 보면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좋은 어른이란 어떤 어른인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작가님은 좋은 어른을 만난 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좋은 어른이란 어떤 어른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는. 네.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좋은 어른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다정하시고. 좋은 어른은 중요한 테마죠. 좋은 어른은 일단 저는 잘 들어주는 사람 같아요. 제 후배들도 다 어른이 되어버렸고 팀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나한테 와서 그 내 후배 팀장의 후배가 자기한테 인생 상담을 하러 온다.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라고 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봐 라고 하거든요. 듣고 공감해주고 거기서 내가 줄 수 있는 답을 주고 답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들어준다는 건 감정을 밀어 넣어서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어른이라고 이제 후배들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조금 아까 다영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좀 들들 볶지 마라. 그리고 너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 해주고 북돋아주고. 이게 좋은 어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잘 들어주는 것.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개별성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참고사항을 줄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8단어에서 제가 내 책을 그냥 참고사항으로 삼아서 자기만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13년에 썼던 건데요. 좋은 어른은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저기 4월에 쓰고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뭐가 다른 말이 있을까? 그래서 갈등이 좀 있다가 생각을 해봤더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이유는 목사님으로부터 새로운 얘기를 듣기 위해서인가? 그리고 저도 이제 스님들과 연이 있고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모르는 새로운 얘기를 하나? 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화두를 나누는 거고 이미 다 알고 계신 화두를 다시 한번 같이 잡아봅시다 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흔쾌히 좀 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얘기보다는 계속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화두를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그리고 살다 보면 또 2주 후에 또 놓치실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럼 다시 노력해서 또 책을 통해서건 다큐를 통해서건 화두를 잡아보고 그렇게 사는 게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와서 늘 그 진주와 같은 순간들을 하나씩 가지고 가고요.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눈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